자, 오늘은 동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서 달리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달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사전에 나온 달리다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릴 것이다, 달린다, 달렸다, 달리는 것, 달리는, 달리기 위해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사를 사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동사의 원형이다라고 부르고,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 그 형태가 조금씩은 변화된 형태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국어의 동사만 이런 형태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영어의 동사도 형태 변화를 겪게 돼요. 영어의 동사도 이 원형과 그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킨 형태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세보니까 한 몇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연간 파트 1, 2를 다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요, 그러한 모든 영어의 동사들의 형태 변화를 이제 자유롭게 시키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형태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로만 한번 형태를 변화시켜 보기로 할 거예요. 자, 그 6가지라는 것이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to, are, ing, pp 이렇게 6가지를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책에 이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신 다음에요, 술, 라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to, are, ing, pp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자, 준, 동사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준동사의 준자는요, 여러분들이 이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면은 우승팀이 있는가 하면 준 우승팀도 있죠. 우승에 조금 못 미친 이 준동사라는 것도요, 물론 동사로부터 형태를 바꿔서 만든 녀석들이기는 하나 동사적인 성격을 약간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준동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에 놓으시고,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러한 각각의 6가지들로 어떻게 하면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지,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사의 사전 속에 등장하는 원래의 형태, 동사 원형을 그 동사 원형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R을 사용하거든요. R.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 R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조금씩만 형태를 바꿔주게 되면 그 나머지 6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이면 대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형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만들 수가 있고,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의 앞에다가 will을 써주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현재형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rs라는 것을 사용하고, 이 과거형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red라는 걸 쓰기도 하고, 미래형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will r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준동사들로도 형태를 바꿔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ring라는 것은요, 이 동사 원형에다가 ing만 붙이면 만들어지게 되고, 이 to i라는 것은 동사 원형의 앞에다가 to자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준동사 중에 pp라는 것도 있죠. 자, 여러분들 이 4번, 5번, 6번에 있는 이 준동사 3가지도요, 원래는 다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하는 것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ring의 경우는 뭐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to r은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선생님이 pp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과거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녀석들을 왜 동명사니 어쩌니 어쩌니 이런 걸로 부르는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기는 할 텐데, 대체로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이름들을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ring, to, r, pp와 같은 기호를 그냥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동안은 어려운 이름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준동사들은 기호로서 직접 불러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름 몰라도 영어 잘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원형을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ring, to, r, pp로 바꿀 때 사용되는 자세한 규칙들은요, 선생님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혼동하실 것이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현재형을 원형을 현재형으로 만들 때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다른 품사에다가도 s를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명사의 뒤에다가 s를 붙였었는데, 이 명사의 뒤에다가 s를 붙였던 이유는 복수 명사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는 이유는 현재형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s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쭉 읽다 보시면요, 스터디처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이 y를 i로 고쳐준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규칙은 플레이라는 단어와 스터디라는 단어를 서로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자, 그 중에 또 어떠한 규칙도 있냐면 이 스탑처럼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 자음을 한 번 더 써줘라 라는 규칙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요, 이 발음으로 단모음과 단자음을 인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규칙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서 형태 변화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규칙은 규칙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형태 변화를 시키다 보면 스탑처럼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만 그냥 알아두시고, 이러한 스탑과 같은 단어를 만났을 때는요, 그냥 만날 때마다 미리미리 외워두시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외에 나머지 규칙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동사의 원형이 이러한 6가지로 형태 변화를 막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규칙들을 잘 준수하는 규칙적인 동사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규칙들을 잘 따르지 않는 불규칙적인 동사들, 불규칙적인 동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규칙 동사들이 그들의 불규칙적인 면모를 가장 심하게 보이는 곳이 이 과거형과 PP로 변할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규칙 동사들은요, 원형과 동사의 원형을 당연히 암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원형과 과거형과 PP라는 것 3개를 묶어서 이른바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책에서 한 20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로는요,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규칙 동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계속해서 동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혹시 그 동사가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그때 계속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책에서 소개해드린 그 20가지 중에 혹시 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 당장 얼른 암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에 또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걸 또 여러분께 짚어드린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3가지가 변할 때에 3개가 다 모양이 똑같은 경우를 뭐 A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 번째 것만 다르고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서로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A, B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모양이 다 다른 경우는 A, B, C 타입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읽다라는 리드 동사가요, 원형, 과거형, PP로 변할 때 스페링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철자, 스페링으로만 보자면 A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발음이 바뀌어요. 리드, 레드로 바뀌거든요. 즉 과거형과 PP형일 때는 발음이 변함으로 이 발음만 가지고 보자면 리드, 레드이니까 A, BP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브링과 바이를 비교해 보시면 원형의 스페링은 상당히 다르지만 과거형일 때와 PP일 때가 스페링이 너무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싱크와 티치 같은 경우도 원형일 때에는 스페링이 많이 다르지만 과거형과 PP로 변할 때에는 스페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동사들이 이 OUGHT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티치의 과거형인 토트 같은 경우에는 OUGHT가 아니고 AUGHT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이 SOT도 OUGHT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ring, by, teach, 그 다음에 think의 이런 3단 변화를 외우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OUGHT 또는 AUGHT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두신 다음에, 자, 비교해보시면 이 bring처럼 BR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거형과 PP에서도 BR로 시작을 해서 bring, brought로 변하게 되고, 이 by는 B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과거형과 PP에서도 B만 나와서 by, bought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암기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teach하고 think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해보면 되는데요. 이 teach에는 T만 있으므로 역시 여기도 T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think는 TH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과 PP로 올 때에도 TH가 나와서 발음이 teach, tote로 바뀌게 되고, 이거는 think, soot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필기를 해드릴게요. 영어에 sad라는 단어가 있죠. 형용사로 슬픈,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이 형용사 said와 say의 과거형인 said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페링 차이가 있죠. 이 구분해 놓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영단어 중에 이 think의 과거형인 thought하고 스페링 및 발음이 완전히 같은 이 thought가 명사로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독해를 하시다가 이 thought를 만났을 때에는 이 think의 과거형이 thought인지 아니면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thought인지는 한번은 구분을 해가면서 독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어의 동사를 원형을 만났을 때에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to, are, ing, pp로 바꾸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원형을 6가지 형태로 바꿀 때에 플레이와 같은 규칙 동사를 만났을 때에는요, 굉장히 쉬워요. 뭐 플레이, will play, plays, played, to play, playing, played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give처럼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를 만났을 때에는 선생님이 뭐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거형과 pp로 바뀔 때에는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암기한 그 자료를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즉, 이 과거형과 pp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경우는요, 다 규칙을 준수해요. 그래서 will give, gives, to give, giving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과거형과 pp로 바꾸실 때에 규칙 따라 ed를 붙이시는 게 아니고 이 give만의 고유한 과거형인 gave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 give만의 고유한 pp라고 할 수 있는 given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의 동사도 형태 변화를 한다는 사실과 동사의 원형을 6가지로 형태를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로서 to, are, ing, pp와 같은 준동사는 모양을 바꾸는 것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이것들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는 사실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만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까지 쭉 공부를 마치고 오늘 공부가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동사의 시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에게 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밥을 먹다 또는 잠을 자다와 같은 대답을 해왔다면 여러분 뭔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여기서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선생님 친구가 이 대답 속에서 사용한 그 동사인 먹다와 자다에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동사에다가 시간을 지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 적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사에 시간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므로 시간에 따라 상태나 동작이 계속해서 바뀐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설명의 의무를 지닌 동사에게는 주어를 설명함에 있어 주어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어느 시점에 그러한 동작을 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사 원형은 동사의 기본 요건인 다를 갖추고는 있지만 시간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세상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만큼 동사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갖추게 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읽은 걸 듣고 나니까 아하, 왜 동사에다가는 시간을 지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친구가 대답을 했을 때 사용한 밥을 먹다 또는 잠을 자다에서 사용한 그 먹다와 자다는 동사 원형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친구에게 뭐하니? 라고 물어봄으로써 친구의 현재 상태 및 동작에 관심을 갖고 물어본 건데 친구는 원형을 사용함으로써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어쩌면 줬을지 몰라도 그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동사의 형태를 막 바꾸는 걸 공부를 하고 왔는데 동사의 원형으로부터 우리가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동사 원형에다가 미래 시간, 현재 시간, 과거 시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들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 문장 속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시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술어라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 술어라는 것이 사실상 서술어의 줄임말인데, 자, 여러분, 논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상술, 자세할 상자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다. 기술, 기록으로 설명하다.
그죠? 그렇다면 서술이라는 뭘까요? 서술. 이 서술이라는 것은요,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다를 서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술어라는 이름 속에도 벌써부터 이 동사가 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밝혀가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이 벌써 이런 이름 속에 녹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 이따금 선생님이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수학 문제도 보면 이 주관식 문제에 가끔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학 문제에서 과연 뭘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요. 우리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원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이다, 한다, 했다와 같은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하시다가도요. 여러분이 study라는 동사 원형의 뜻이 공부하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문장 속에서 will study를 만나게 되면 아, 미래형 하시면서 공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간을 팍팍 담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studied를 만나시게 되면은 아, 과거형 그러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이 과거 느낌을 팍팍 실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독해를 시켜보면요.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독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꼭 지켜가면서 시간을 느껴가면서 독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시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시제란 거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방금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에는 시간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 동사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시간 또는 현재형 또는 과거형, 미래형처럼 이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동사의 형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시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 원래 이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같은 것들이 어떤 시간을 담아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동사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미래형이란 미래의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고 현재형이란 현재의 일을 사용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고 이 과거형이란 과거의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지만 여러분 이따금은요 이 시제와 실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동사의 형태는 ed가 붙어 있어 분명 과거형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의 시제는 그러면 ed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이요 또는 과거요라고 말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형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뭔가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시간은 미래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일컬어서 이 시제와 실제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제와 실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를 영어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뭐랄까 가정법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또 이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것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또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지금은 시제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그때 공부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쩌면요. 이 다른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이 12 시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막 세분화되어서 12개로 더 잘게 나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시간은요. 현재, 과거, 미래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 시간마다 이 동사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4가지씩이 있어서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12시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뭐 이런 말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영어의 동사를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누어서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어 어순 공부할 적에 영어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그 동사 자리에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 자리에 RS 형태가 보이거나 R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뭐뭐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니은자를 넣어서 한다라고 말을 해야 현재 느낌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한번 신경을 써 보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영어의 현재형이란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 미국 사람들이요 이 현재형을 표현할 때 s를 붙여갖고 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s를 탈락시켜서 그냥 원형을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는 RS를 쓰고 언제는 R을 쓸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들 이 표를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영어 명사 공부할 때 영어의 명사는 쓸 수 있는 명사의 경우 이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 한 개냐 또는 2개 이상이냐 이 개념인데 주어 자리에 단수명사가 쓰였다면은
RS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 주어가 주어 자리에 복수명사 또는 I나 U가 쓰여 있다면 동사로서 R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주어가 주어의 수적인 개념에 따라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단수명사일 때는 RS라는 동사 형태와 서로 잘 호응되고 호응이 되고 주어가 복수명사일 때, 즉 복수일 때는 그냥 R이라는 형태와 서로 주어 동사가 잘 호응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맞춰주는 이러한 일을요. 주어 동사를 서로 수호응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어 동사를 수일치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우리 이렇게 수일치, 수호응시키는 이러한 개념을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혹시 3인칭 단수 어쩌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이 표에 그려놓은 것이 이 3인칭 단수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풀어놓은 게 이 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표만 암기를 하시면 아, 옛날에 내가 혹시 이해 못했던 그 3인칭 단수라는 게 어쨌거나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원래는 현재형으로서는 RS가 맞지만 어떤 경우 S를 탈락시키고 그냥 R을 동사 원형을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게 RS이건 R이건 전부 다 어쨌거나 현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니은자를 넣어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원형과 현재, 과거, 미래를 설명할 때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원형이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원형은 시간 지정이 아직 안 된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R이 나온 걸 보면 이거 시간 없는 그건가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녀석은 원래 RS였다가 S가 탈락되고 쓰는 R이기 때문에 얘도 크게 보면 현재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수명사나 I, U 다음에 나온 R을 만나더라도 비록 원형이지만 S가 탈락된 거구나 라고 알아보신 다음에 니은자 꼭 넣어서 현재 분위기 막 살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외우신 다음에요. 한 5초, 10초 정도 동안 이거 얼른 외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 거니까 얼른 외우신 다음에 쉽죠? 단수명사 다음에 RS, 복수나 I, U면 R.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 동영상 플레이어의 포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채점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포즈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이 계속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페서 김은 단수명사죠? 그러니까 단수이니까 단수일 때 동사는 R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expect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게 사라지게 만든 게 정답이 아닌 거고요. 남아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teacher 같은 경우는 단수니까 역시 RS. 오른쪽. 그 다음에 many students는 복수명사죠. 여러 명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R. 자, 그 다음에 이 players는 복수명사니까 이때도 역시 R. 그 다음에 people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에 people 틀리신 분 있으실지 몰라요. 이 people은요, 우리 명사 여러분 복습 확실히 하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S가 안 붙어 있지만 이 people의 뜻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명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eople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people과 호응하는 동사는요, R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드뉴스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쩌면 틀리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복수명사라 하면 S가 붙어있기 마련이지만 이 people처럼 S 안 붙어있으면서 복수명사인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배드뉴스처럼 S가 붙어있는데 복수가 아닌 게 있죠.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이 뉴스나 과목명 뒤에 붙어있는 S는 그게 원래 스펠링인 것이지 복수명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드뉴스도요 단수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수명사 뒤에 있는 동사보 RS. 그러니까 이 배드뉴스와 호응되는 일치하는 동사는 오른쪽에 있는 트래블즈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 she, it, this, that 영어의 전부 대명사인데 단수죠. 그러니까 이때도 RS. 그 다음에 we, they, these, those 이런 것들 대명사 중에 복수죠. 그러니까 R. 그 다음에 I나 U는 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놓으세요. I나 U는 뭐다? R. 그러니까 I와 U 뒤에는 R인 have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 공부할게요.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요, 우리 조금 전에 현재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RS를 쓸 건지 R을 쓸 건지 하는 이러한 주어 동사 수, 일치, 수, 호응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말할 때에만 RS를 쓸 건지 R을 쓸 건지 이런 걸 구분하는 수, 호응 개념이 있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결정할 때에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과거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이 있다면 우리 과거형 중에는 이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ed만 붙이시면 안 되고 불규칙 변화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한 그 자료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도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선생님이 이제 과거형을 상징하는 기호로 물론 불규칙 변화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호적으로는 RED를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과거형 RED가 나와 있는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독해를 과거 분위기를 팍팍 내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 이렇게 독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 일반 동사의 미래형 공부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미래형일 경우는요 주어 동사 다음에 여러분 미래형 공부하고 오셨죠? 미래형은 will are이라고 이 will are이 보일 때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독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래형 옆에다가 요거 똑같이 그리신 다음에 필기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런데 이 will are를요 will 대신에 여러분들이 be going to라는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그 어떤 세세한 차이까지 하게 되는 구별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적에는요 이 will과 be going to가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뭐 그런 점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까지 구분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감에서는 일단 그냥 will은 be going to가 거의 같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것도 한번 그냥 슬쩍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move이라는 동사 다음에 start에 s가 붙어있죠. 우리 rs만 났다. rs. 그러니까 현재형 나온 거네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형이란 분명히 주어의 현재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이 시제와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만났어요. 뭐냐면 이게 현재형이랑 rs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니까 왠지 현재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따금은요. 현재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선생님이랑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을 때 뭐 특히나 이렇게 m 같은 거 다음에 ing가 나와 있을 때 지금은 그냥 아직 그 공부한 거 아니니까 대충만 해볼게요. 이러한 형태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재 진행형도 어쨌거나 현재 시제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둘 다 현재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즉 시제는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들이 실제 의미하는 시간은 미래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this evening이라든가 8시에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뭐 아침인가 보죠. 아침에 얘기하면서 오늘 저녁에 라는 말을 어떤 시간 부사를 넣어줬거나 또는 지금이 한 6시쯤 되나 봐요. 그런데 8시에 라는 이런 시간 부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사가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일지라도 시제와 실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석을 현재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will 더하기 are를 만난 것 마냥 미래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해주셔야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 dine out이라는 게 외식하다라는 수거인데 I am dining out this evening 그러면 나는 오늘 저녁에 외식할 것이다 라는 미래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하시고 이 경우도 8시에 영화가 시작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래 느낌이 나게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더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비동사의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비동사의 현재형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잠깐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자리에 자, am 또는 또는 is가 발견이 되면 다 해석을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필기하신 다음에 우리 일반 동사가 현재형을 만들 때에 이 주어 동사 간에 서로 호응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었다면요. 이 비동사의 경우도 현재형을 만들 때에 이 am을 쓸지 are를 쓸지 is를 쓸지가요. 이 주어 동사 간에 수호응하는 원리로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암기하시면 돼요. 주어가 단수명사라면 비동사 is를 골라주고 주어가 복수명사라면 비동사 are를 골라주고 주어가 I일 때는요 am이에요. 주어가 you일 때는 a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you가 그 뭐랄까요 선생님 예전에
대명사 공부할 때 영어의 you라는 것이 너라는 단수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you는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무조건 you는 R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얼른 외우신 다음에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또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얼른 암기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얼른 외워보시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포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얼른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답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원리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정답을 먼저 공개할게요. 자, 한번 얼른 답 맞춰보시고요. 아까와 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같이 해본다면은 자, 이 피직스, 이 과목명이죠. 과목명 뒤에 붙어있는 S는 이게 복수명사임을 의미하는 S가 아니고 원래 스펠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명사다. 그래서 피직스는 지금 is랑 서로 호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y glasses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짝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은 설사 안경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안경 알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es 같은 걸 붙여서 이 복수명사를 표현하게 되는 게 영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뭐가 혼동되냐면요. 실제 개수는 안경 하나인데 R이 두 개이기 때문에 ES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제 개수를 존중해서 수호응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복수명사니까 그걸 존중해서 수호응을 시켜야 될까요?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개수는 하나지만 복수명사니까 R을 써주는 게 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은 그 개수가 하나라도 R을 쓴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I는 M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U는 R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예전에 대명사 공부할 때 you라는 것이 너라는 단수명사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명사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you는요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R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you 다음에 뭐 is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비동사 현재형에서 주어와 동사 간에 수 일치시키는 거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 쪽에서는요 이 현재형일 때에만 주어 동사 간의 수를 일치, 수호응시켜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비동사는요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현재형일 때에만 M을 쓸지 R을 쓸지 is를 쓸지 갖다가 이 주어의 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동사는 좀 특이한 게 과거형일 때도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간에 수호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신 다음에 자 필기 또 하셔야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자리에 was나 were가 있다면 이때는 이다가 아닌 과거 느낌을 내줘서 뭐뭐였다 이런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was를 쓸 건가 were를 쓸 것인가 하는 구분도 단수명사일 때는 was, 복수명사일 때는 were, 그 다음에 I나 U는 여러분들이 항상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일반 동사 쪽이건 비동사 쪽이건 I나 U는 좀 독특하니까 I일 때는 was, U일 때는 were 이렇게 쓴다고 외워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비동사의 미래형 만나러 갈 차례인데 이 비동사의 미래형은요. 자, 우리 미래를 만들 때는 어쨌거나 will 다음에 원형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데 was, were, am, are, is 이러한 모든 비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B예요. B. 그래서 비동사의 미래형은 will be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비동사 선생님 좀 바꿔봤어요. 과거형도 한번 써놔봤고 현재형도 써놔봤고 미래형 will be도 써놔봤는데 우리 예전에 대명사 공부할 때 대명사 it이 그 어떤 시간이나 날씨 따위를 말하는 문장에서는 해석을 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날씨를 말하고 있네요. fine, 뭐 날씨가 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t은 해석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가장 친근한 이 현재형 비동사인 is가 쓰인 것부터 한번 만나본다면요. fine, 날씨가 맑은 또는 뭐 맑은 그런 거니까 이 니은자가 비동사를 만나면 맑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오늘 날씨가 맑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was는 였다죠. 였다. 여러분들 맑은이라는 것과 였다가 만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맑은이라는 것과 이다가 만나면 맑다가 만들어지는데 맑은이라는 것과 였다가 만나면 맑았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있는 문장은 어제 was fine, 날씨가 맑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첫 번째 있는 문장 그러면 이 will be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하셔야겠네요. 이 주어 다음에 동사로서 will be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해석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뭐뭐일 것이다 라는 will be가 fine하고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맑다라면 will be fine은 맑을 것이다. 그러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내일 will be fine,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각각의 현재, 과거, 미래형을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신기했던 게 영어에는 무슨 주어 동사 간에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영어의 명사 중에는 단수와 묘수를 따질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는가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었죠. 이 셀 수 없는 명사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단수,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수 일치를 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수 취급한 다음에 이렇게 다 수 일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긍정문이라는 건요, 뭐 이다 또는 뭐 하다 또는 뭐 있다 이런 느낌이 긍정문이고, 아니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없다 이런 느낌, 뭐 이러한 서술 방식을 가진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건 전부 긍정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부정문을 만들어 볼 시간인데, 자,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잠깐만 정리해보면요. 자, 일반 동사와 수동사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때 미래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이 과거형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일반 동사의 미래형은 will, are였고 현재형은 rs이거나 are, 과거형은 red였어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의 미래형은 will be, 현재형은 am이나 are나 is 셋 중 하나를 쓰면 되고, 과거형은 was 또는 were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 부정문을 만들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비동사나 또는 will이 사용된 문장이라면 그 비동사 바로 뒤에 또는 will 바로 뒤에다가 not만 써주시면 부정 느낌이 생겨나요. 즉, 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동사 형태의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미래, 현재, 과거로 나누는 이 표에서, 자, 비동사가 사용되었거나 will이 사용된 게 몇 칸인가요? 총 4칸이죠.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4가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will 뒤에 not,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놓으면 부정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인다. 그 다음에 will이 있다면 will 뒤에 not만 붙인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will도 있고 be도 있는 경우는 어디에다가 not을 붙이냐? 이 will과 be의 사이에다가 not을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비동사의 미래형의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will be는 will 앞에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이 will not을 줄여서 won't라고 쓸 수 있다는 것도 겸사겸사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쉽지만 문제 한 몇 개 풀어보면은 이 you are를 부정하면 you are not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hey were 같은 경우는 they were not 하시면 되겠고, it will be는요, 자, 어떻게 되죠? it will not be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om will come 같이 이 일반 동사의 미래형도 이 will이 있으니까 no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Tom will not come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긍정문들이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 표에서 4칸은 will이나 be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되었다면 우리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부정할 때는요, 그냥 not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do not이나 does not, 이 did not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do not을 줄여가지고 뭐 don't, 그 다음에 does not을 줄여가지고 doesn't, 이 did not을 줄여서 didn't라고 말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은 그 동사의 앞에다가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는 그 will이나 비동사가 있을 때 그 뒤에다가 not을 썼다면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앞에다가 요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써 주셔야 되는데, 일단 좀 쉬운 과거형,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원래 이 주어와 동사 간에 이 수를 서로 호응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부정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단수든 복수든 i든 you든 과거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수 일치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과거형이 있었다면 이것을 부정하실 때도요, 그냥 didn't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will이라는 단어와 will과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don't, doesn't, didn't 같은 경우도요,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영어의 조동사라는 거에 하나에 속하는데, 자, will, 그 다음에 지금 배운 3가지는 영어의 조동사라는 거에 속하는데,
여러분이 조동사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 조동사 다음에는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ed로 쓰여 있는 걸 부정을 할 때에는 일단 이 red라는 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didn't를 이 앞에다가 didn't를 써 주시게 되면은요, 이 red가 r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didn't r이라는 게 바로 이 과거형의 부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형이 부정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재형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don't로 부정을 할지 doesn't로 부정을 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에도 이 주어 동사 간의 현재형이니까 수를 호응시키는 그 원리로 다가가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단수명사 뒤에 rs가 쓰였다면요, 이 rs는 자기가 부정될 때에 딱 보면 좀 눈치가 채지죠. s가 붙어 있으니까 don't를 원할까요? doesn't를 원할까요? 당연히 doesn't를 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수명사 뒤에 있던 rs를 부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rs 앞에다가 doesn't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doesn't 역시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던 rs가 s를 띄고 r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rs를 부정하면 doesn't r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복수명사이거나 iu였던 것 뒤에 r이 나와 있었다면 이때는 당연히 이 r은요 좀 깔끔한 형태니까 이 don't와 doesn't 중에서 don't를 원해요. 그래서 이 r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don't를 딱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처음부터 원형이었던 거니까 그냥 don't만 쓰면 바로 부정이 되어버리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살짝 얼른 이렇게 주의 깊게 봐보신 다음에 우리 몇 문제만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포즈 버튼 누른 다음에 풀고 나서 한번 답 맞춰보세요. 자, 답을 공개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go는 r이죠. r. 우리 r은 어떻게 부정한다고요? r은 don't r로 바꾸니까 I don't go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she 다음에 has가 나왔는데 이거는 rs 형태예요. rs 형태. 그렇기 때문에 rs는 doesn't r로 부정을 하는 거니까 she doesn't have라고 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David loves에서 이 s가 붙은 건 rs 형태니까 우리 rs는 doesn't r로 부정하죠. 그러니까 David doesn't lov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want는요 r이죠. r.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don't 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e studied나 they studied 이때에는 뭐 단순지 복순지 상관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ed라는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위에는 단수 복수를 가려서 언제는 r, 언제는 rs가 나뉘어 있는 그런 어떤 수 호응 개념이 있지만 과거형엔 그런 게 없으니까 단수거나 복수거나 무조건 이제 ed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red는 어떻게 부정하냐면 didn't r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he나 they 다음에 didn't study, didn't pl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자, 다 공통적으로 don't나 doesn't나 didn't 다음에 원형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공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go라는 원형을 만났을 때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을 아주 빠르게 만드시는 걸 바래요. 우리가 물론 지금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미래형이 will, are였더라, 뭐 현재형이 뭐였더라, 과거형이 뭐였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떠올리시기 좀 힘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다가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일 때 이 주어와 동사 간의 수일치까지, 수호응까지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오늘 당장 아주 빠르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러한 것쯤은 아주 빠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셔야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회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고우라는 걸 갖다가 이 빈칸을 올바르게만 채울 수 있다면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이 복습은 충실히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이 주요 동사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선생님이 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엔 이미 다 답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 같은 걸로 한번 싹 가린 다음에 자, 고는 미래형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채운 다음에 딱 이렇게 빼내서 종이를 빼내서 내가 맞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데, 자, 고의 미래형. 우리 미래형은 will r이죠. will r. 그러니까 미래형은 will go. 그 다음에 부정은 will not go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형을 만들 때에는요, rs 형태와 r 형태가 있는데 단수주어라면 rs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는 goes를 쓰시면 되겠고, 이 rs 형태의 부정은 doesn't r이니까 여러분들이 goes라는 거의 부정형은 doesn't go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수주어일 때는 그냥 r을 쓰시면 되니까 go를 그냥 써놓으시면 되고, 이게 부정되면 don't r이니까 don't go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과거형은 red 형태죠. 그런데 우리 go는 불규칙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형을 만들 때만큼은 뭐 여러분들이 goed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 go만의 고유한 과거형인 went를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부정될 때에는 didn't r이니까 didn't를 쓰신 다음에
이 녀석의 원형인 go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신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것과 한번 답을 맞춰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o를 가지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do라는 동사를 가지고서 만들 때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냐면, 자, do니까 뭐 will do, does, do, did 하는 긍정까지 좀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does나 did 같은 걸 부정하실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goes 같은 걸 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현재 뭐 rs 형태니까 부정하기 위해서 doesn't r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doesn't를 쓴 다음에 r을 쓰기 위해서 es를 띈 것과 마찬가지로 이 does라는 것도 부정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이 goes가 rs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does도 rs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앞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 es는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did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studied 이런 과거형을 이제 부정을 할 때에, 이때에는 우리 red인 과거형을 부정할 때에 어떻게 했죠? didn't r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didn't를 쓴 다음에 이것을 원형으로 바꿔 놓았듯이, 여러분들이 이 did라는 것도 부정을 하게 되실 때에는 앞에다가 똑같이 didn't를 쓴 다음에 이 did라는 거의 원형인 do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didn't do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쭉 잘 이해를 하시다가 이 부정 쪽에 나왔을 때, 이 어떤 처음에 긍정 쪽에서 수호응시키는 것까지 이해를 잘 하시다가 이 부정 쪽에 나오면 조금 갑자기 약간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습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한번 복습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First Timers 코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이 동사의 원형을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투알, ing, pp로 바꾸는, 이 변화시키는 규칙들 공부했죠? 일단 이 규칙들 잘 익혀 놓으시고, 우리 투알, ing, pp 같은 준동사들은 형태 바꾸는 법만 공부를 했고, 이 나머지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세 가지는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책에 적어놓은 이 불규칙 동사 3단 변화 중에 한 20개가량 적어놨으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혹시 모르는 거 있다면 오늘 다 암기하시고 나중에 앞으로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의 해석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시간을 지니고 있는 형태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 동사의 미래형은 will, are,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rs이거나 r이거나 그 두 가지가 어떤 수적인 개념 때문에 차이가 날 뿐 해석은 같잖아요. 그래서 rs이거나 r일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니은자 넣어서 꼭 현재 느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red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꼭 과거 느낌 꼭꼭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미래형 will be 때에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에는 세 가지가 있죠. am, are, is. 이것들도 물론 이제 주어 동사 간의 수호응 개념 때문에 am을 쓸지 are를 쓸지 is를 쓸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해석은 다 똑같이 뭐뭐 이다요, 이다. 그리고 이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수 개념 때문에 was를 쓸 건지 were를 쓸 건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was거나 were거나 뭐뭐 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다 부정까지도 해석을 하는 방법을 다 익혀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이 주어 동사 간의 수를 호응시키는 개념 공부했었죠? 자, 이때 일단 이거부터 출발을 하세요. 일반 동사는 현재형일 때만 주어 동사 수, 일치, 수 호응을 시키면 된다. 비동사는 현재형일 때와 과거형일 때 둘 다 어떤 수 호응을 시켜야 된다라고 일단 출발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자, rs일지 r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에 부정까지도 doesn't r일지 don't r일지까지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오늘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것도 이제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